본저르노 미스 시제입니다. 중세 교회의 세례 요한으로 불리운 피렌체의 풍우나 지롤라모 사보나놀라를 아십니까? 중세 시절 중 가장 어둡고 탁한 시대이고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오는 마지막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중세 교회의 세례 요한으로 불리운 지롤라모 사보나놀라는 르네상스가 막 기지개를 켤 무렵인 1452년 페라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도덕과 신앙 원칙을 지킨 페라라의 궁정의 주치의였던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자랐고 인문주의와 철학, 의학을 공부하다가 1475년에 돌연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는데요. 수도원에서 그는 성경과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4년 후인 1479년에 다시 페라라로 돌아와 안젤라 수녀원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있다가 1482년에 피렌체에 파견되어 산마르코 수도회에서 강연을 맡았는데요. 이때 높은 학식과 금욕 생활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지극히 종말론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외침에 가까워서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은 청중들은 그의 큰 소리와 직설적인 설교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순회 설교자로 살면서 지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1487년에 볼로냐에 있는 일반학교 교장을 한 3년가량 하다가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는 당시 지배자인 로렌조 데 메디치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 알렉산드로 6세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로 6세는 스페인 출신으로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이용해서 추기경들에게 뇌물 공세를 펴가지고 표를 얻어서 교황에 오른 인물인데요. 결혼을 할 수 없는 성직자로서 부인과 자식을 바티칸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황의 자식들을 사생아라고 부르는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로 삼은 바티칸의 총사령관이었던 체사레 보르지아나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여인인 루크레치아가 바로 이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자녀들입니다.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르네상스를 싹 틔운 로렌조 데 메디치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 사보나롤라를 13세의 어린 나이로 예비 추기경이 된 총명한 둘째 아들 조반니의 성서교사로 청빙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반니가 바로 나중에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메디치 가문의 첫 교황인 레오 10세입니다. 1491년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돌아와서 공화주의 사상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설교를 통해서 당시 피렌체 공국의 로렌조 데 메디치를 공격하면서 교회와 속세의 도덕적 부패를 맹렬히 비난하여 민중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기 시작했는데요. 사보나롤라가 인기의 절정에 오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494년 이탈리아에 쳐들어온 프랑스의 샤를 8세와의 전쟁입니다. 사보나롤라는 프랑스 군대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는데요. 프랑스군이 피렌체를 포위한 끝에 결국 무기력하게 함락당하면서 그의 예견이 현실이 되자 사보나롤라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그의 권위가 한층 강화되었고 샤를 8세와 프랑스군이 피렌체에 무혈 입성하게끔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로렌조의 큰아들인 조금 멍청하다는 평을 받는 피에르 데 메디치가 망명을 하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산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는 귀족 정치를 배제하고 신정정치적 민주제를 실시하여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황 알렉산드로 6세와 대립하게 되자
교황은 1495년 사보나롤라에게 로마에 와서 그가 주장하는 예언 능력을 자기 앞에서 해보이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사보나롤라는 건강이 나쁘기도 하고 로마로 가는 도중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서 교황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에 교황이 사보나롤라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교황의 권위에 맞서 설교를 하니까 교황은 급기야 불복종의 죄를 물어 1497년 사보나롤라를 파문하고 교회에서 추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보나롤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차오!